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색다르게 불교의 중도와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 전치사 하면 to, 뭐 at, from, 그죠? of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중도와 영어의 전치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영어의 전치사가 곧 불교의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일상 유지지 용법에서 다양한 전치사, 영어 전치사의 다양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쫙 파생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영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혹 뜬금없이 영어 강의가 아니고 이 불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불교 중도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 쌤이 갑자기 왜 불교와 관련된 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전치사와 이렇게 맺어서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 하고 이렇게 조금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마음 공부 쪽으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쌤 이제 전에 이야기하던 뭔가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채널에서는 불교에 관해서 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사이트에서, 그 채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역시 조금 의아해 하면서도 이 양반이 영어 강사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서두를 이야기하고요. 자, 다시 이제 이 강의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불교의 중도의 도리와 영어의 전치사가 같은 맥락이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영어의 전치사가 불교의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영어라는 게 알파벳이 어디서 페니키아에서 발명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도 이제 역사 공부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히라브, 라틴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어, 프랑스 이렇게 나눠지면서 영어가 약간 좀 짬뽕된, 여러 언어들이 좀 짬뽕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 전치사 강의를 전치사 혼내주기라는 그 강의, 동영상 강의를 사실은 이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 당시에는 꽤나 이름 있던 인터넷 영어 컨텐츠 제공 사이트에서 제가 먼저 촬영을 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 가지고 결국 릴리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카메라를 잡아주던 카메라 PD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 일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한 분은 여성 강사분이었는데 이분이 프랑스어를 전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영어 전치사 2를 이렇게 촬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학 다닐 때 좀 했지만 프랑스어는 완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전치사 이제 2의 개념과 그리고 작용 반작용 이야기를 하면서 쭉 그 개념이 파생되어 가는, 전치사 2 가지고 한 2시간 분량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시간 정도를 카메라 워킹을 그 여성 강사분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전치사 2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냐 하니까 앙이라 그랬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 전치사 강의를 쭉 했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주셨는데, 불어의 전치사 그 to에 해당하는 앙하고 지금 영어의 전치사 to하고 어떤 거냐고 비슷한 점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강사분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즉 영어 전치사의 이 작용 반작용과 대표 개념에서 작용 반작용과 여기에서 다양한 사전적 개념으로 확장 파생되어 가는 그 하나의 논리 루트가 불어에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즉 불어의 전치사도 영어의 전치사 to와 똑같이 작용 반작용에서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면 붙으면서 밀친다라는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저한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전치사라는 것이, 영어 전치사의 원리라는 것이 단지 영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와 같은 그런 어떤 패밀리를 구성하고 있는 뭐 히랍 전통에서 쭉 내려온 라틴어 계통의 이 언어들에서는 이 영어의 전치사가 다른 어떤 언어들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서구의 그 어떤 주류 메인스트림 언어들의 그 전치사들의 개념은 영어의 전치사의 개념과 같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의 이 개념이 불교적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포섭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현현하는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볼 때 아이러니하게 언어라는 것이 그 언어 사용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그 베이스 기반이 되는 역사와 전통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 거기에 반영되고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서구 사회의 정신적인 어떤 그 기반이나 가치, 사상적인 어떤 그 골격이 불교의 중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동양의 정신문화와 동양의 사상이 서양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가면 이것도 또 편협한 어떤 지역주의나 국수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불교의 중도적 도리로서 봤을 때는 뭐다? 동양적인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오리엔탈한, 그죠? 그리고 서구의 옥시덴탈한 이 어떤 문화와 그 역사와 전통과 언어적 뿌리와 사상적 배경과 가치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동서양으로 갈라지면서 파생되면서 이제 둘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이법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불이법에 딱 매이는 순간에는 불교는 관념주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에서 여럿이 나오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럿을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의 둘이다 라고 하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라고 하는 불교의 최상승 도리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교학에서도 진속이제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제라면은 비유, 있는 게 아니다. 속제라면은 비무, 없는 게 아니다. 즉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비유, 비무가 즉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는 게 이게 교학에서의 최고였던 최상승 진리인데요. 그것을 아우르는 게 또 성가에서는 뭐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유막 의사가 문수가 병문안으로 왔을 때 그때 불이법에 관한 어떤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이법이냐라고 했을 때 유막 의사가 입을 딱 다뭅니다. 물론 문수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냥 인사하고 물러가죠. 왜 그랬을까요? 둘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래 되는데요.
자, 지금, 영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쌤이 뭘 저렇게 앞에서 저렇게 뜸을 들이지? 이렇게 되고, 지금, 나날이 좋은 날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귀가 쏠깃할 겁니다. 야, 이 뭐, 불교 중도가 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영어의 전치사와 뭔가 관련이 있어?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전치사 to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 전치사를 그때가 언제쯤인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년 전쯤 됐습니다. 25년 전.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가리키면서 뭐 개인 과외도 하고, 그리고 그룹 뭐 교습 하면서, 그때 항상 이제 어머니, 저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 다닐 때도 영어를 뭐 꽤나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사실은 전치사에 딱 가면은 풀이 팍 죽는 겁니다. 이게 신체로 비유하자면 비타민 결핍으로 몸이 어쨌든 이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조금만 뛰고 나면은 막 숨을 흑흑 떼는 어떤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아직 영어 전치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전치사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명사 관사로 가면 더 머리가 좀 아파지고요. 또 거기서 가다가 뭐 영어의 뭐 동사의 시제 쪽 가가지고 직설법과 가정법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막 등장할 때 그때는 더더욱 머리가 아파지죠. 국내에서 배운 거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 현지에 가가지고 막 구사를 해보면은 되지도 않고, 그 친구들이 구사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리는데 배운 대로 하면 그런 뜻이 아니 전혀 반대 뜻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동사의 어떤 시제, 가정법과 직설법과 관련해서 명확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영어 전치사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야, 이거를 한번 통해야 되는데 뭔가가 있을 텐데, 아니 영국이나 미국의 이 친구들이 우리같이 저 영어 전치사를 그 사전적으로 분류해 놓은 걸 다 치면 한 1000여 개가 되는데요. 물론 뭐 한 몇 년 하다 보면 1000여 개 그냥 몸에 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다 외워가지고 그때 생각해가지고 우리같이 리마인드 해가지고 쓸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죠? 어느 세월에 뭐 이야기를 하고 알아듣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조사해보면 뭐 우리는, 너가, 그는 이런 식의, 그죠? 그 조사 끝에 얻는 이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죠? 물론 이것도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반복해 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무언가가 있을 거다. 걔들이 뭔가 완벽하게 체화된 무언가가 있을 거다. 물론 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원리를 나중에 이제 제가 전치사를 공부하고 거의 해결해 놓고 보니까 이 네이티브 애들도 그 원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얻는 이가 쓰듯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원어민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전치사 구사를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생각이 약간 깊이 들어갔죠. 제가 다른 어떤 영어 강의 영상에서 마치 지금 이야기하는 작용 반작용이 불현듯 올라온 것은 뭔가 그 경지는 다르겠지만 화두 참고를 통해서 선생들이 뭔가 한 방에 깨달음에 이르는 것과 뭐 비슷한 어떤 그런 여정일지도 모른다 이랬는데요. 그때는 경지가 다르지만 이랬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뭐 강의를 할 때 옆에 조그만하게 적어 놓으면 그 몇십 명의 학생들이, 아니 쌤 그거 뭡니까? 이라고, 조금만 기다려 봐 이렇게, 쌤 좀 설명해 주십시오는 제가 안 까먹으려고 옆에 조그만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려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면은 교무실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 거의 뭐 화두를 참고하는 정도의 그 궁구였죠.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실마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전치사2의 작용 반작용이 딱 떠오른 겁니다. 전치사2의 작용 반작용 개념이, 그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작용 반작용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쫙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 from으로 딱 가니까 역시 from도 작용 반작용이고, of도 역시 작용 반작용, in도 그렇고, at도 그렇고, for도 그렇고, by도 그렇고, with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out도 그렇고, 그 다음 up, down은 그 자체가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전치사들이 모두 다 그 안에, 그 원 개념 안에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더라. 사실 그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온 몸이 나른해지면서 정말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걸 이제 비유하면은 이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스님들께서 하소식 탁 하고 난 뒤에 그 법렬에 탁 이렇게 젖어가지고 며칠을 보낸다 하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깨닫고 난 뒤에 법렬에 빠진다? 물론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아주 깊이 참고를 해서 또 그 어떤 견성에 이르는 그 과정은 사실 지난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이 작용 반작용을 갖다가 딱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머리에서 달아날까 싶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전치사 한 두세 개씩을 그 작용 반작용 개념을 적용시켜가지고 사전 하나만 옆에 두고 쫙 정리해가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였죠? 바이인가? 바이에 와서는 뭔가 틀컥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깨달았다 생각했는데 뭔가 하나의 화두공안에 딱 막히는, 진재스님께서 2년 동안 향음산수화 참고해가지고 탑하고 오도성을 엎었는데 그 벽암록 제3치기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다시 5년 동안 참고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와 같이 그래서 약간 어떤 그 고비를 이제 넘기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강의나 책에 서문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과정이 이 성사들의 어떤 깨달음과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고 난 뒤, 정리하고 난 뒤 한 몇 달 뒤에 그때 제가 가장 처음으로 제 개인 홈페이지를 제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치사2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압축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영의 전치사2 작용 반작용이 불교의 중도와 똑같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작용 반작용 개념에 대해서 뭔가 갑툭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빵득도를 해가지고 갑자기 현란한 어떤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하는데 좀 모자란 사람들이 본래 용감한 법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평하는 것이니까요.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냐, 아니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수정을 요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많은 수요자들이 그죠? 판단을 하겠죠, 그죠? 자, 아무튼 또 썰이 길었습니다. 썰이 길었는데, 영의 전치사는 전치사2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전치사는 대표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 개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완전히 대립되는, 특이하죠, 그죠?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갈라지는 또 다른 두 개의 개념이, 핵심 개념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어서 대립되고 상충하고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전치사를 결국 궁구해낼 수 있었던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용, 반작용 개념이 곧 뭐다?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개념이 불교의 중대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영어 전치사를 보겠습니다. to를 보겠습니다. to. 영어 전치사 to의 대표 개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to는 방향의 이동이다.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간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학교를 다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갔다가 왔다가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 to는 대표 개념은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해서 붙은 겁니다. 제가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뒤에 있는 벽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손바닥이 가면서 벽을 때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뭐 들리는 종류에 따라서 짝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턱 혹은 퍽, 뭐 툭, 그죠? 얼마든지 소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어감이 어떤 어감입니까? 툭, 그죠? 툭. 야, 이번에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 대학에 말이야 쩍 붙었어. 딱 붙었어. 턱 붙었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to는 의성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로틱한 하나의 상형 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to는 이동해서 붙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떨어졌던 두 개의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서로 이동해서 붙는 겁니다. 그것이 to입니다. 따라서 결합이죠, 결합. 그렇기 때문에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결혼. 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누구와 할 때 with를 안 쓰고 be married to를 쓰는 것이 to가 어떠한 사람 사이의 어떠한 결합보다도 더 밀접한 결합이기 때문에 결혼을 표현할 때는 to를 쓴다 그랬죠. 물론 당연히 약혼도 to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Jane은 아주 가난한 시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 Jane is married with가 아니고 married to a poor poet 이래 되겠죠. 그죠? Jane is married to a poor poet. Jane은 가난한 시인과 결혼했다. 이래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때까지 제가 진사혼내주기라는 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전치사를 하나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알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치사 to에 대해서 방향의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표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들, 뭐 비례가 어떻고 수능이 어떻고 적응이 어떻고 복종이 어떻고 구속이 어떻고 뭐 싫어하는 게 어떻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한계가 어떻고 이런 전치사 to의 다양한 의미들이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그림이죠, 그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입시를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외웠냐? 아닙니다. 기억에 사라지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be married to 같으면 한 수천 번도 반복했을 겁니다. pay attention to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 to의 이 대표 개념을 이제 가서 붙는 거라는 것은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이제 다가온 겁니다. 아, 단순한 방향 이동이 아니라 가서 딱 붙는 거구나. 그런데 dislike to, 싫어하다. be opposed to, 반대하다. reject to, 거부하다. 왜 to를 쓰지? 뭐 구속하다 할 때도 be subjected to, 왜 또 to를 쓰지? to a degree, 어느 정도 할 때, 정도를 나타낼 때 왜 to를 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가스 붙는다는 것밖에 못 보는. pay attention to, listen to. 그죠? 귀를 기울이다 이런 게 다 집중해서 우리의 의식을 대상에 딱 붙여놓는 거니까는. 뭐, listen to, pay attention to, look to, see to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 가서 딱 붙여놓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음악과 함께 춤을 췄다 이렇게 할 때 we danced together with the music이라고 하죠. 음악과 함께 하니까. 그거는 음악의 선율, 리듬에 맞춰서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죠. 따라간다라는 그런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다라는 to, 붙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to를 쓰는 겁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췄다가 달리 표현하면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췄다라니까, 그죠? 그래서 we danced together to the musi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서 붙는다라는 것은 일단 됐는데 문득 이제 작용 반작용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작용 반작용의 개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제가 그동안 사실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가스 붙는다라는 딱 현상 속에서 밀치는구나 라는 반작용 개념이 딱 떠오른 겁니다. 이동해서 붙는다라는 이 현상 속에는 이동해서 붙는 만큼 이동 에너지가 있고 이 이동 에너지가 외연적으로는 딱 붙지만 그 내부적 힘은 상대를 밀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이름하여 이것이 영어 전치사의 영어 전치사 to의 대표 개념 이동하여 붙는다라는 이 개념에서 반작용 개념인 밀친다 라는 개념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밀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밀친다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저항한다거나 뭔가를 거부한다거나 어쨌든 오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뭘 반대하다 할 때 be opposed to나 혹은 뭔가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싫어하다 할 때 have dislike to나 혹은 have great hatred to 증오하다 라고 할 때 이럴 때 혹은 반대하다 할 때 object to 그죠? 이렇게 다 밀치는 현상일 때 전치사 to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반대되는 이 두 개의 개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미의 학자들과 그렇게 세세하게 파고드는 일본의 학자들조차도 영어 전치사에 대해서는 꿀먹은 벌이었던 것입니다. 영어 전치사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설파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영어 전치사 온대주기를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영문판으로 너가 한번 책 내보라고 메일을 몇 번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영어 전치사 to의 작용 반작용입니다. 즉 뭡니까? 이동하여 붙는데 이동하여 붙는 힘만큼 밀친다 이래 되죠. 그럼 to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봅시다. 뭐가 되겠습니까? 전치사 to는 붙으면서 밀친답니다. 전혀 다른 반대되는 상충되는 대립되는 두 개의 현상 내지는 힘의 작용이 to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 속에 융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밀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붙는 모습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전치사 to는 붙는 거다. 밀치는 모습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전치사 to는 밀치는 거다. 이게 이름하여 뭐다? 분별심이죠. 양변에 떨어진 어느 하나를 고집하면서 어느 하나를 배척하는 그죠? 하지만 영어 전치사는 to는 붙으면서 밀치는 거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붙으면서 밀친다라는 이 현상 속을 가만히 일단 들여다보면요. 자 가스 붙는다라는 것을
밀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붙는다라는 개념은 밀친다라는 용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밀치는 것이 아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붙는 거기 때문에 밀치는 것이 아니다 이래야 되고, 밀치는 것을 붙는다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풀이해보면 밀치는 것은 붙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붙는 것도 아니고 밀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참이죠. 그런데 붙기도 하고 밀치기도 한다, 혹은 붙으면서 밀친다, 이것도 참이죠. 자, 붙으면서 밀친다. 그런데 붙는 것도 아니고 밀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참이다.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이 전체가 뭐다? 중도인 것입니다. 중도. 흔히들 선사님들 개송해나 뭐 이렇게 송해, 평창 이런 데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저러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중도짜리를 표현한 겁니다. 중도짜리. 자, 투는 붙는 거다, 또한 밀치는 거다. 투는 붙는 것도 아니고 밀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모스, 이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중도. 즉 중도란 서로 대립되는 양변을 어떻게 한다? 흔히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즉 양변에서 떠나는 거다. 어느 하나를 갖다가 취하고 어느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인데, 이 말을 양변을 놓는다 이라면 양쪽을 다 버린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양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양변을 다 놓음과 동시에 양변을 모두 취한다 이 뜻입니다. 이 역시 중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아르마리 식으로 말을 따라와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다시 투는 붙으면서 밀친다. 투는 붙는 것도 아니고 밀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현상을 제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사물이 이렇게 가서 딱 붙습니다. 혹은 어느 하나가 일방에 가서 붙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벽에다가 어릴 때 우리 가지고 놀던 찰흙 있죠, 그죠? 진흙을 갖다가 딱 던지면 가서 쫙 붙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진흙이 가서 붙는 만큼 밀치겠죠. 그런데 벽이 밀립니까? 아니죠. 벽은 그보다 더 강한 반대의 힘으로 밀치고 있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으면서 찰흙에 가서 딱 붙죠. 자, 여기서 찰흙과 벽은 뭡니까? 찰흙이 가서 붙으면서 밀치죠, 그죠? 자, 붙으면서 밀친다. 그런데 이 사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딱 서로 만나는 그 점이 있겠죠. 딱 붙는 그 두 개의 점, 그죠?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양쪽 힘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움직이겠죠. 이게 가서 여기가 벽이 강하면은 찰흙이 가서 딱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 고무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풍선. 벽이 아니고. 거기다가 찰흙을 던지면 붙으면서 밀고 나가버리죠. 자, 이때는 찰흙 쪽에 이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미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자체가 미는 힘과 붙는 힘이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똑같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에서 힘이 존재하겠습니까? 양쪽 붙는 힘과 밀치는 힘이 완벽하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자리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공인 것입니다. 공. 여러분들이 이제 공이라니까 뭐 텅 비어 있다라고 자꾸 외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개공은 그 자리에 신견을 해보면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공의 개념을 뭔가 두 개의 물리적인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에는 전혀 아무런 힘이 없죠. 붙는 힘도 없고 밀치는 힘도 없고.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붙는 것도 아니고 밀치는 것도 아니다 이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는 붙으면서 밀치고 그런데 붙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게 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공. 텅 빈 공. 그런데 이 공의 자리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던 요 자리에서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 깃털 시로라기 하나 같은 그런 아주 미미한 딱 움직임만 있어도 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밀치거나 붙는 모습으로 딱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불교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즉 공에서 색이라고 하는, 즉 붙거나 밀치거나 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뭐 현대적 용어로 하면은 공을 본질이고 이 서로 밀치는 이 모습이 뭡니까? 어쨌든 현상으로 드러나죠. 따라서 이건 색이 되죠. 색. 그러니까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즉시색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가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물질 사이에서 서로 붙거나 밀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둘이가 와가지고 딱 붙는 이 모습은 붙거나 밀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죠. 즉 색이죠. 그런데 이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이 두 개의 모습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색이 곧 공으로 화했죠. 그래서 색즉시 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 to의 이 개념 속에 색즉시 공과 공즉시 색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자리 공즉시 색을 불가의 화엄경에 나오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표현을 그 깨달음의 자리를 표현한 여러 자리가 여러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진공묘유라는 게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가운데 뭔가가 묘한 게 있다. 이거는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온 개공 가운데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있다. 이놈이 누구겠습니까? 이름하여 자성인 것입니다. 본래 면목이고 진여고 참나고 본지 풍광이고 진아고 뭐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녀석이 전치사2에서 상호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텅 비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딱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색으로 화하면서 인연에 따라 쫙 연기 실상을 펼치는 거죠. 여기에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서 해야지 이러는데 그냥 안 보고 쭉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뭐 거의 얘기는 다 했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옛날 전시사 혼내주기 구판을 발행하면서 전시사2와 뭐 전시사 프람과 뭐 전시사 오브라든지 각 전시사에 대해서 그 타이틀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전시사2는 어떤 부제를 달았냐면 사랑과 미움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달았는지는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결혼하다 할 때 뭐를 썼습니까? Jane is married to a poor poet. 그죠? 제인은 아주 가난한 시인과 결혼했다 할 때, 결혼하다 할 때. 그죠? to를 썼죠. 결혼에 딱 꼴이 나는 그 시점은 maximum love죠. 그죠? 사랑이 최대한 꽃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더더욱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만개할 수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결혼하는 이 시점에 be married to의 to는 가습, 붙는 모습이 그냥 막 확 드러나는 거죠. 붙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그죠? 그런데 묘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반작용 개념이 뭐가 들어있다? 미움. 좀 더 나아가면 증오 같은 전혀 대척되는 관념이 그 사랑이라는 인식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불교의 중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사랑 하나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와 대척을 이루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만의 진리가 아니죠. 밝음과 어둠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고, 그죠? 미와 추가 있고, 그렇게 항상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결혼 생활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야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은요. 물론 연인 사이에서도 뭐 좋았다가 막 싸웠다가, 어떤 때는 막 철천지 원수처럼 막 아예 뭐 처음부터 몰랐던 게 훨씬 좋았을 정도로 막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막 싸웠다가, 이때는 뭡니까? 그 사랑 속에 사랑 속에 있는 붙고자 하는 힘, 그 힘이 그대로 너무 지나쳐가지고 밀치는 힘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거죠. 또 결혼 생활이 좀 오래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권태기라는 게 오죠. 그 권태기 속에 뭐가 있다? 밀치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붙고자 했던 그 힘이 서서히 세월이 가면서 희석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던, 잔존해 있던 밀치는 힘이 쑥 등장하면서 이제 미워지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요소, 관념 속에는 미움이라는 반작용적 개념이 들어있고, 이 사랑은 미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또 미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 상호 규정을, 서로 규정을 지어주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전치사 이 to가 사랑과 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흔히 정이라 그러죠. 조용필 가수의 노래가 있습니까? 정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노래 있죠. 그죠? 그래, 한 번은 옛날에 네이티브 강사가 한 번은 그 호프집에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한국에 이 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 지금 말한 정 있죠. 그죠? 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단어가 서구 문명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왜? 걔들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으니까 아싸리 하고, 좋을 때는 막 붙어가지고 죽고 못 살다가 싫어지면 딱 잘라가지고 헤어지고 혹은 이혼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지금 우리도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전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결혼 문화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요. 근데 우리 이제 앞선 선조들, 저희 어머니 세대 정도만 해도 일단 그 집에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 그죠? 구신이 되어야 한다. 이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정말 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소박을 맞아가면서도 심지어는 본처가 있는 집에 그 작은 마누라를 데려와 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밥상을 본처가 두 사람의 겸상 밥상을 차려가지고 대령하고 이런 예도 제 어린 시절에 제 주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뭐 아들, 딸, 뭐 팔남매 이렇게 또 놓으면서 그 한많은 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때는 뭘로 살아갈까요? 저 구신. 남편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구신. 그런데도 또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담소를 나눌 때는 그냥 좋은 겁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그 양반이 또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야 우리 정수의 정이죠, 정. 그건 이제 네이티브가 물어오길래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제 정사책을 썼기 때문에 맞다 하고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정이라는 게 the residue of love and hate 이렇게 딱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residue는 이 찌꺼기란 뜻입니다. 우리 막걸리 이렇게 살아가면은 밑에 찌꺼기 착 남아있죠, 그죠? 그게 진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막걸리 잔 싹 흔들면 이게 푸르르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도 이게 뭔가 살짝 건드리면 이 정이 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residue of love and hate라는 것은 사랑과 미움의 어떤 사랑과 미움이 서로 섞여 있는, 그죠? 뭐 love and hate mixed together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엉켜 있는 사랑과 미움의 그 찌꺼기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이 아이고 저 화상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미운 정, 고운 정이라 그러죠. 그 정이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중도를 하나 말해라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그냥 그거는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 속에 사랑과 미움이 융화되어 가지고 때로는 저 화상했다가 때로는 또 우리 난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죠. 우리 난군님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그 소박 맞았던 그 회한이 같이 오버래핑 될 거고, 그죠? 그러다가 뭔가 굉장히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는 같이 담소를 나누고 뭐 때로는 술 한잔 하던 그 남편의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이런 게 겹쳐오면서 또 희석을 시키겠죠. 그래서 영어 전치사 to는 이와 같이 사랑과 미움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be married to 결혼하다.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다 할 때 have great dislike like의 반대입니다. 그죠? dislike 혹은 hatred 증오 할 때 뒤에 to를 쓰는 겁니다. 밀치는 겁니다. 꼴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이 중도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잡지도 놓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또 때로는 잡기도 하고 때로는 놓기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정이라는 것이. 자,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개념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양자역학의 최근에 어떤 그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빛이 그죠? 빛이 물질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그 논쟁이 서구 과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빛은 입자다라는 입자설이 득세를 했다가 때로는 아니다 파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파동설이 또 득세를 했죠. 지금 제가 그 과학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중 슬리시름인데 제임스 영인가? 영국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를 자기 스스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이라 해가지고 슬릿 두 개를 이렇게 놔 놓고요. 그래서 빗을 갖다가 그 두 개의 이런 틈 사이로 통과하게끔 탁 해놓고 빗을 쏩니다. 딱 쏘니까 지금 빗이 통과하는 거는 딱 길게 잘린 요 틈 두가 세로로 얇게 이렇게 잘라 놓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이로 이제 빗이 딱 들어가 가지고 반대편 벽에 그 빗이 딱 비치는데요. 처음에 딱 해보니까 빗이 딱 들어가 가지고 딱 두 줄, 저 뒤에 벽에 두 줄로 딱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딱. 이게 뭐겠습니까? 각각 그 슬릿 사이로 통과한 빗들이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죠? 똑같이 일렬로 쫙 두 개의 무늬가 딱 생겼으니까요. 뒤에 통과한 뒤 벽면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빛이 통과하는 공간을 완전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처음엔 진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측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관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측을 하지 않고 빛을 딱 쏘았습니다. 쏘니까 앞에는 두 개의 딱 줄무늬가 생겼는데, 저 뒷벽에 이번에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쫙 생긴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 슬릿을 지나가면서 옆으로 계속 확장되죠, 파동이. 그러면서 서로 두 군데서 나온 이 우리 물결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양쪽을 던지면 이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간섭 무늬가 생긴 겁니다. 빛이 통과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파동이다. 이래 되는 거죠, 빛이.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죠? 아니, 뭐 어떤 데는 입자다가 어떤 데는 왜 또 파동이야?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실험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파동으로 드러난, 빛이 파동으로 드러난 그 실험에서는 그 실험 공간이 완벽한 진공이었고, 그리고 관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빛의 이동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일체의 어떤 효과나 작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파동이었고, 그런데 관측이 되어질 때는 이것은 일정한 에너지가 개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가 발생했다. 이래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입자로 딱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은 곧바로 그냥 불교의 공적시색, 색적시공과 오온개공과 반야신경의 모든 연기실상과 중도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일체를 다 사실은 입증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는 파동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파동은 형체가 없죠, 그죠? 하나의 어떤 덩어리죠.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전파라든지, 그죠?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는 파동이다라는 이야기는 완벽한 공의 상태에서는 빛이 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간섭을 받을 때, 관측이 된다거나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 변수에 의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을 때는 뭐다? 입자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파동을 공이라면 입자는 색이겠죠. 즉, 공에서 색이 드러난다라는 공적 시색을 이
파동 입자슬 이중슬릿 실험이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빛이잖아, 빛. 뭐 우리 같은 실체, 크다란 실체도 다 그렇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만 탄소 60개로 구성된 플루렌이라는 어떤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빛하고 똑같이, 지금 이 빛의 그 전자하고 이 플루렌하고는 비교하면은 뭐 지구와 태양 그보다도 몇십 배나 더 큰 겁니다. 빛의 전자와 비교하면 플루렌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이중슬릿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진공 상태일 때는 파동으로 드러나고 관측되어질 때는 뭐다? 입자로 드러나더라. 이제 보다 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고다마 시달타께서 당신이 스스로 실험실이 되고 당신이 스스로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당신이 스스로 실험 주체자가 되어서 1인 3역을 하면서 오직 이 육신 하나로 그것을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양자역학이 2500년 이후에 겨우 그 틀끝을 지금 실험을 통해서 겨우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파동에서 완벽한 진공 상태인 파동에서 이제 관측되어질 때 이게 입자화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 파동인 공인데 이 공이 알아차린 놈이 있다 했죠? 이 놈이 일상 생활에서 일정한 인연에 딱 접하면, 즉 연기에 딱 접하면 구체적인 입자로 그 형체 모양을 드러내면서 살림살이를 쫙 펼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산화대지가 쫙 펼쳐지고 내가 놔두고 많은 존재들이 같이 놔둔다라는 거죠. 이게 뭐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에 몇백 배, 몇천 배를 갖다가 넘어서는 상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반야심경의 그 내용을 직접 체험한, 이름하여 깨달은 이라면, 성철스님 같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격하게 가면 안 되니까는 제가 제 자신을 걸고 그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그 퀀텀 점프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결국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끝끝내 사실은 전부를 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든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많이 나옵니다. 무슨 워낙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설명 잘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퀀텀 점프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보면은 이게 입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일정한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동떨어진 궤도에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순환적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돌면서 바짝했다가 감아보면 갑자기 저쪽에서 반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라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 중도와 파동, 입자, 공적, 시색 이 도리로 들어가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퀀텀 점프에 대해서는 서구 과학계에서는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현상이 그렇다. 지금 고다마 시달타, 우리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양자역할 때 보고 계시면은, 어휴, 이 친구들아, 인마, 그건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작용, 반작용, 그죠? 이 중도에, 불교의 중도가 붙으면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동전의 양면같이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그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래 되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무슨 실험을, 이것도 이제 뭐 가상 실험이죠. 실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험을 한 게 이제 어느 하나의 뭐 입자가 있는데 굉장한 밀입자죠. 그걸 갖다가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혹은 흑백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하나는 지구에 두고 하나는 수백억 광년 떨어진 어떤 행성에다가 이놈을 보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놈 실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동시에 수백억 광년 저곳에 보내진 그놈도 똑같이 동시에 정체를, 모습을 딱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퀀텀 점프라고 양자 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죠. 아니, 제일 빠른 게 빛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수백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인마 정체가 드러나고 저 녀석이 확인되려면 수백억 광년이 지나야 되는데, 동시에 딱 관측이 된다 이거죠. 뭐 어쨌든, 하여튼, 그 가상 실험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했던 불교의 중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전이 딱 있습니다. 동전의 앞, 뒤 양면이 존재하는데 시간적 텀이 있습니까? 무조건 동시입니다. 동시. 그죠? 흑백, 빛과 어둠, 뭐 등등 여기서 보면 뭐 선악, 위아래, 길고 짧은 이런 대대적인 요소들. 그죠? 대척적으로 존재하는 이 요소들은 하나가 존재하면 그 대척적인 요소는 무조건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중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붙으면 바로 밀치는 겁니다. 딱 붙는 순간에 바로 밀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적 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음과 밀침이 하나다. 근데 그게 균형을 딱 이룰 때는 뭐다?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퀀텀 점프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중도 도리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양자역학 과학자들 내려다보면서 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 뭐 이렇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 공의 자리는 뭡니까? 그것이 소멸된 자리죠. 소멸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놈이 조그만 어떤 변수만 주어지면 곧바로 그대로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진공요유이면서 우리들의 살림살이이자 우주의 살림살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걸 석가모니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파동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원리죠. 텅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데서 입자가 딱 생성된다. 이걸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결어긋남이라는 정의로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파동이 쫙, 이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결이 어긋남으로써 파동이 입자로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어긋남이 뭐겠습니까? 그 결어긋남을 알아차리고 있는 진공묘유, 뭔가가 있는데 이놈이 바로 자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성. 이걸 더 나아가면 모든 법계가 다 갖추고 있는 법성이라기도 하죠. 그런데 자성과 법성이 다르냐? 자성과 법성도 하나다. 그런데 이게 개체마다 현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파동에서 입자로 가는 것.
혹은 입자에서 파동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럴까요? 뭐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탁 있는데 거기서 뭐 큰 파도가 확 일어나죠, 그죠? 흔히 그렇게 비유합니다, 불가에서. 따라서 이 바다가 본체인 공이면서 파동이라고 하면 거기에 일어나는 큰 물결이 뭐다? 색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파동인데 그 파동에서 색이 발현한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공즉시 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 발현한 이 입자들이 완벽한 진공 상태로 가면 본연의 모습인 공으로 다시 환원된다. 이게 색즉시 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 공과 공즉시 색은 불가의 깨달음이었던 그 경지에서는 낙처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계공, 쉽게 이야기하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온계공, 그리고 색즉시공,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도리까지 체험을 해야만 그게 확철대오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밖에 없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눈앞에 현현하고 있는 이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어째라고. 그래서 이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체험을 하면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이런 아르마리를 안 짓습니다. 흔히 선사들이 이놈이 그놈이다,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하니까 그냥 보고 듣는 이놈, 보고 듣는 이놈 있잖아, 내 옆에 있잖아. 아르마리입니다. 다 관념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딱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 그대로 딱 체험해 보면 이런 구질구질한 잠꼬대 같은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자역학의 이 지금 파동 입자설은 달리 이야기하면 파동은 에너지고, 그죠? 입자는 질량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가면 아인슈타인 그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아인슈타인 역학도 아니죠. 뉴턴 역학입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성철 스님께서 백일본문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 현대 물리학, 즉 과학적 근거를 이제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가 곧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 혹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 현대 물리학이 이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법문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철스님께서 제 지금 기억으로는 양자역학을 언급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두고 무슨 불교를 갖다가 뭐 과학 찌끄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니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 역시 성철은 깨치질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 담아 가지고 시끄럽기만 한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정말 그 지옥 화살같이 그냥 내리꽂힐 구업입니다. 모르면 알려고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중도의 이 자리는 아르마리 갖고는 택도 없는데 택이 1억 8천만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붙으면서 밀친다. 그런데 밀치는 것도 아니고 붙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게 균형을 이뤘을 때 이 자리가 공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알아차린 놈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따고 이것도 다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업을 엄청 지으면서 잠꼬대를 한참 하고 있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체험하면 이런 구구절절한 소리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영어와 관련해서 지금 전치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뭐 처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도와 영어 전치사라는 것이 그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도 도리에서는 그죠? 중도 도리에서는 이제 나와 너 이러죠. 그죠? 나와 너는 양면적 존재입니다. 서로 갈라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뿌리가 어디입니까?
자성, 법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도의 바다인 것입니다. 뭐 중도의 바다라 그냥 중도인 것입니다. 중도. 이 중도에서 다 생겨난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더 들어가면은 한 가족이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더 들어가서 궁극의 그 자리로 환원돼 버리면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로서 하나가 오로지 여야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전지사2로 말하면 두 개의 힘이 다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힘이 다 비어 있는 그 자리.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자역학 이야기니까 파동으로서 하나이고 입자로서 둘이다. 입자로서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이면서 다르지만 하나이면서 둘이지만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와 둘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을 놓지 않고 또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죠. 이게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앞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유마힐이 왜 입을 다물었느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니까 불교는 불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르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불이 또한 양변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라고 하는 것도 양변이죠. 한쪽에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불이가 아니다 또 존재하죠. 그죠? 불이다, 불이가 아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원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래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전지사2가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구업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학습자들께서는 영어 학습자들대로 좀 어리둥절할 수 있고, 또 나날이 전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 시청자분들대로 이게 도대체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영어전지사2가 붙으면서 밀친다라고 하는, 붙으면서 동시에 밀친다라는 이 현상 속에 불교의 중대 도리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더라. 자,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만, 영어 전치사 on이 있습니다. on. 그죠? 그걸 우리가 흔히 위에 이렇게 하죠. 그죠? A book on the desk 이라면 책상 위에 책 한 권. on. 물론 맞습니다. 어디에 뭐 가볍게 위에 딱 접촉해 있는 거 on 맞습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는 것도 on입니다. 걸려 있는 것도 on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 전치사 on의 대표 개념인데요. 그래서 영어 전치사 on의 작용 반작용 개념은 일단 의존입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책이 책상에 의존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책상은 받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존, 지지,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작용, 반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존의 주체인 책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 반작용 개념은 뭐다? 그만큼 책의 무게만큼 책상을 누르고 있죠. 그죠? 실감이 안 나면 책상 위에 책을 갖다가 한 200권 사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이 아래로 휘겠죠. 그죠? 따라서 전치사 on은 의존과 그 반작용 개념인 누름, 압박의 개념입니다. 이 전치사 on의 대표 개념에서 파생되는 작용, 반작용 개념, 의존과 압박이 작용, 반작용이면서 역시 불교의 중대 도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전치사 두 개, to, on만 그렇냐? 아닙니다. from, in, of, at, by, with, for, out.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off도 그렇습니다. off, of에 F 하나 더 있는 게죠. off도 그렇고, 영어 전치사는 이렇게 모두 다, 물론 up and down은, up, down은 그 자체가 작용 반작용이죠. 그죠? before와 behind는 그 자체가 작용 반작용이죠. 그렇게 이제 작용 반작용 개념이 개별적인 단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주요 메이저 전치사들은 그 하나의 개념 안에 이렇게 서로 대척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들이 함께 딱 내포되는 중도의 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영어 전치사가 오리무중이었고 거의 암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치사 혼내주기, 지금 영어 채널에서는 영어 전치사 혼내주기 제가 지금 하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무려 한 7개월가량을 지금 손 놓고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부는 될 겁니다.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살짝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영어 전치사 학습은 영어 학습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은, 아마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마음 공부, 불교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신 분들은 나날이 좋은 날 이러한 채널에 가셔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지금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동안 이 자리를 성주스님 같이 확철대오하신 그런 선사분들이 지금 거의 안 계십니다. 물론 계셨다고 해도 성철 스님과 같은 그 확철대오의 경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 견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전법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혹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면 성철 스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저도 나날이 좋은 날에서는 성철 스님의 법을 선양하고 제창하는 쪽으로 어쨌든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성철 스님 계시던 해인사 백년암 문도라 하면 문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거기서 삼성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이 시간 이 정도 마치고요. 긴 시간 뭔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제 구업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